인도네시아가 우리를 조금 배반했달까? 실제로 보니까 라팔이 중국산 비행기에도 이쪽을 못 쓰는 이런 이제 모양새가 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아마 실제로 좀 당황했을 거다. 라팔이 파키스탄 공군에서 이제 격추되는 이 상황이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KF-21 보람의 이제 주목도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라팔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대등소이한 KF-21이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이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에 있는 장교양성학과입니다. 장교양성을 하는 군사학과 최성정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경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우선 인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이제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념 때문에 분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는 힌두교, 이제 이슬람교라는 종교 문제로 이 파키스탄하고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대전 중에 사실 유대인하고 아랍의 이중 계약을 맺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분쟁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영국이죠. 인도, 파키스탄도 바로 영국이 장난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영국이 제국주의 하면서 나쁜 일 많이 했죠. 이제 이번 충돌은 바로 이 두 나라 접경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일어났는데요. 2025년 4월 22일에 여기서 이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 카슈미르라는 곳은 뭐 사람들이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풍광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캐시미어라는 이거 이제 모직, 좋은 아주 고급 모직이 있는데, 이게 원래 원산지가 카슈미르에서 유래됐죠. 이 카슈미르는 원래는 이제 작은 하나의 토국이었는데,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갈라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종교 때문에 원래 이 나라가 이슬람교가 대다수고, 이 왕은 또 힌두교도인, 이런 이제 아주 복잡한 구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이제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그 대립과 갈등이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바로 인도령 카슈미르 관광지에서 이 관광객을 콕 집어갖고 총기 테러를 했습니다. 그거는 관광산업이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인데 관광산업을 죽이겠다는 이제 이런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26명이 죽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인도는 이 배후에 바로 이제 파키스탄이 있다. 특히 이제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고 원래 오늘날 테러를 가장 이제 많이 하는 단체나 세력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파키스탄의 어떤 군부하고 선이 닿아서 이런 테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아예 단정을 하고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키스탄은 이거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반격을 가했죠. 이걸 이제 군사적인 충돌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5월 7일에 신두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파키스탄의 세계 공군 기지, 여기에 이제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 이제 핵심은 사실은 거기 이제 파키스탄 영토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령 이 카슈미르에 위치한 이 테러 집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테러 집단의 본거지로 생각되는 9개 시설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도가 이렇게 자기 국경을 넘어서 공격을 가한 거는 1971년에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무려 54년 만에 처음에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제 파키스탄도 바로 이제 공격을 했죠. 그 공격 이름은 이제 철의 장막이다는 이런 이제 이름으로 보복 작전을 감행을 했고요. 이제 목표는 인도의 공군기지라든지 미사일 저장 시설, 이거를 이제 타격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인도 전투기 5대가 이제 추락을 했다. 하는데 그 중에서 라팔이라는 이제 전투기 3대, 그 다음에 수호이 Su-30 한 대, 그 다음에 미그 29한대. 그런데 이제 라팔은 프랑스산이고 수호이하고 미그는 구소련이라든지 뭐 이제 러시아산,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민간인 사상자라든지 대규모 피난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됐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전쟁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모멘트가 생기는데, 인도가 이제 1960년에 인더스강 조약이라는 거를 파키스탄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이 인더스 강을 나눠 쓰는데 이거를 인도에서 인더스 강을 막으면은 파키스탄이 물이 부족해지는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서로 나눠 쓰자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자 이제 파키스탄은 또 그 이후에 1972년에 삼나 협정이라는 것을 인도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이 삼나 협정이라는 거는 1971년에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 이후에 서명된 일종의 이제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조약인데 요거를 이제 50년에 걸쳐서 이 평화조약을 근거로 해서 물론 그 중간에 1999년에도 국경에서 크고 작은 이제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있었지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은 이 삼나조약 때문에 그나마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파키스탄이 이번에 이 안전장치를 제거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일종의 이제 현상 변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공세적인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사실은 두 나라가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은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게 큰 이제 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나라 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핵이라는 건 무기의 끝판왕이고 이게 단순히 두 나라 문제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문제하고 이제 직결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핵으로 맞붙어서 전쟁을 한다면 엄청난 참극이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무력 충돌을 벌인 지 3일 만이죠. 지난 10일에 미국을 비롯한 이제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서 극적으로 휴전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도 처음에는 조금 약간 중립적인 입장 내지는 너희들 일인데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약간 관망하는 자세가 있었는데요. 근데 두고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확전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세계 주도국가인 미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현재 이제 미국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인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경이 또 이제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적극적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제 바로 이제 두 나라하고 이웃해 있는데 중국도 비슷한 입장이죠. 지금 미국하고 이제 관세 전쟁 이렇게 해서 정신이 없는 판에 자기들도 이 전력이 분산될 거 이걸 우려해가지고 그동안 양국에 서로 자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봤고요. 그 밖에도 이제 중동 국가인 나름대로 이해가 관계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같은 나라들도 직접 이제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서 좀 휴전해라. 확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그 밖에 이제 G7 국가의 외교장관들도 이제 두 나라에게 최대한 좀 자제력을 발휘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직접 대화를 좀 해라. 이렇게 한 바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극적 휴전 합의에 이뤘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그 파키스탄 국방부가 전투기 5대를 이제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전투기 5대 중에 바로 이제 인도가 최근에 프랑스에서 들어왔죠. 이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이 라팔이 3대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일단 실제로 이제 SNS 같은 데 보면은 전투기 추락 잔해로 추정되는 영상이 올라와 있고 미국 당국자들도 직간접적으로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걸로 볼 때는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라팔은 어떤 이제 전투기냐면은 프랑스가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지금 5세대까지 나가 있죠. 4.5세대 전투기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AESA라고 하는데 이게 능동 위상 배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아주 고도의 이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CA라고 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비행기끼리 전투기끼리 싸우는 그런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 시스템 스펙트라 이런 걸 탑재한 아주 최신의 기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라팔을 인도가 어떻게 해서 갖게 됐느냐 하면은 요거에 앞서서 2019년에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제 그 파키스탄하고 약간 분쟁이 있는 과정에서 미그 21 이거를 2대나 격추당한 그런 이제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라팔을 프랑스에서 도입을 했죠. 그런데 이 라팔 격추가 사실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인도 공군력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무력화됐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징적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제 재밌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이 그동안 첨단 무기 개발에 엄청난 이제 자원을 쏟아부었죠. 세계 이제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중국은 미국하고 달리 40년 이상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대규모 전쟁을 치른 그런 이제 경력이 없습니다. 전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개발은 했고 뭐 돈을 쏟아부었지만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바로 그 파키스탄이 중국산 무기에 이제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그 대신에 인도는 대신에 서방 무기,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무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여기 충돌해서 한번 싸워봤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 라팔을 격추시키는 그 위력까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적으로는 지금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심은 굉장히 흐뭇해하고 고무되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제 이 라팔은 어떤 이제 점이 있느냐 하면 원래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KF-21 4.5세대 전투기죠. 이 개발을 계약을 같이 이제 해서 개발을 하기로 하는 중에 약간 이제 뭐 돈도 뭐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이렇게 좀 애를 먹이다가 튀르키예의 KNN이라고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프랑스 라팔 요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양다리 전략을 이렇게 간보기를 요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라팔을 도입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조금 배반했달까 이렇게 이제 했고 실제로 보니까 라팔이 중국산 비행기에도 이제 쪽을 못 쓰는 이런 이제 모양새가 되면서 과연 정말 쟤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요게 사실 관심이 있죠. 근데 뭐 이제 현재로는 하여튼 인도네시아가 태연한 척 하고 있고 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아마 그 실제로 좀 당황했을 거다, 당황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격추하는데 사용한 게 결국 이제 J-10C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단일 엔진 다목적 전투기인 원래 이제 J-10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최신 버전이고 조금 더 발전된 무기 시스템이라든지 항공 전자기기 요거를 이제 갖춘 겁니다. 요게 이제 J-10C가 라팔과 마찬가지로 이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긴 합니다. 대체로 중국의 이제 F-35라든지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J-20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는 뭐 조금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재밌는 거는 그 J-10C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 중국이 기본적으로 운영하지만은 파키스탄이 중국 아닌 나라로서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KF-21 이제 보라매죠. 이 보라매하고 그러면 이 J-10C 간에 싸우면은 누가 이길 거냐?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전투기만의 문제만 아니고요. 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조종사가 얼마나 기술이 있느냐, 조종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뭐 해당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합작전 같은 거, 뭐 조기경보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형이라든지, 뭐 전자전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지상지원 자산이 어떤 건지, 이런 게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기술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KF-21이 그 보라매가 제가 볼 때는 근소하게 앞서거나 뭐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KF-21은 우선 이제 조기경보 체제라든지 데이터 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적 능력 이런 게 따라서 결국은 싸워봐야 알겠지만은 이 KF-21이 갖고 있는 신형 AESA 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항전 장비가 굉장히 큰 강점이라는 점에서 뭐 결코 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비교해 볼 게 있죠. 이제 중국의 J-20입니다. 이거는 명목상 5세대 전투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KF-20이라고 비교한다면 일단은 J-20이 스텔스성이라든지 전략적인 이제 작전 반경이라든지 작전 교전 능력 이런 데에서는 일단 5세대니까요. 4.5세대보다는 KF-21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J-21은 중국 특유의 그 폐쇄성 때문에 성능이 원래 비공개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KF-21도 뭐 어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맹국, 미국이라든지 뭐 이제 동맹국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는 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브록 3까지 발전하게 되면은 실제로 경쟁력 있는 5세대 전투기가 될 이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사실은
실전 배치되어서 실전에 들어가 본 그런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전자기기와 조기 경보기하고 이렇게 통합을 운영을 해봤다든지 이런 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을 더 많이 하고 또 검증을 많이 해서 신뢰성을 이제 축적하고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미국의 이제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E-400K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진은 이미 FA18EF 슈퍼 호넷이라든지 SSAB 세브라 그러죠. JS39 그리펜 E 이런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이제 입증이 된 그런 비행기에서 입증이 된 전투기에서 입증이 된 그런 신뢰성과 성능을 가진 터보맨 엔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KF-21의 F414-G-400K 엔진이라는 것은 4.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서는 가장 첨단이고 가장 우수한 매우 뛰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신뢰성이라든지 유지 보수성이라든지 기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우수합니다. 대신에 스텔스 전투용 전투기, 이건 이제 5세대에 보통 적용이 되는 이런 엔진처럼 고출력이라든지 적외선 신호 억제 능력까지는 갖추지 못했다. 이런 점은 또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라팔이 파키스탄 공군에서 이제 격추되는 이 상황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지만은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그 중국산 전투기하고 싸워서 붙어서 이제 떨어졌다는 이 이미지 타격이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KF-21 보람의 이제 주목도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KF-21의 판매량이 증가할지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변수를 따져봐야 되죠. 먼저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러면 판매량이 과연 늘어날까? 요거를 이제 따져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팔의 이미지 하락이 대체제 수요로 KF-21이 선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팔이 그동안 고성능 전투기로 명성을 쌓아왔지만은 이 격추됐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성능이라든지 생존성에 있어서 뭐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사실은 이제 라팔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거의 대등소이한 KF-21이 라팔의 어떤 대체 내지는 보완 옵션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을 고려 중인 나라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보내줄 수 있죠. 우선은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콜롬비아,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그 다음에 UAE와 같은 이런 중형 전투기를 찾는 나라들이 현재 이제 KF-21을 검토 중인데 이 라팔이 위신을 잃으면은 이들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KF-21을 어떤 선택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이제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KF-21은 라팔이 보통 이제 라팔 중에서도 F3R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억 유로 정도 되는데요. 이 라팔이 보다는 한 30%에서 50% 정도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대략 한 달러로 따지면은 6,500만 달러 내외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는 이 라팔보다 이제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F-35 이런 것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제한되는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이제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판매량이 확실하게 보장될 거냐, 여기는 또 짚어야 할 문제점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KF-21은 아직까지는 양산 전입니다. 그리고 실전이나 훈련이나 이런 검증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전력화는 이제 2026년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실전에 배치되거나 실전 테스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라팔은 사실은 수십 년간 실전에서 이제 검증된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라팔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KF-21이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제 KF-21이 사용하는 미국산 F-14 엔진은 어떤 미국이 무기 수출 규제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보통 ITAR이라고 하죠. 여기에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은 KF-21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정하는 거죠.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중동의 일부 국가들, 이런 데는 미국이 어떤 수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외교적 요인도 따져봐야 되겠죠.
원래 이제 방산 수출이라는 것은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외교라든지 군사 협력이라든지 뭐 전략적 동맹 관계 조금 뭐 이렇게 비싸거나 조금 성능이 떨어져라도 어쨌든 친구 거를 선택하려는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이제 사실 굉장히 외교적 영향이 커졌지만은 뭐 프랑스나 미국보다 약한 점은 인정해야 되고 그게 여전히 이제 불리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파키스탄 전쟁이라든지 러브 전쟁 이런 상황도 짚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우리의 안보 상황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이제 오늘날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경제력이고 경쟁력이 결국은 핵심은 첨단 기술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산업 스파이 문제까지도 한번 이렇게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냉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탈냉전이 이어지고 이 속에서도 북한과 대치해야 되는 이런 이제 냉전의 유산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고요. 그러면서도 탈냉전 이후에 변화된 이런 안보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가 소용돌이치고 있고 북한 핵 문제까지 우리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불행한 일이지만은 국내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국내의 어떤 그런 현실도 편안하지 못한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올해가 6.25 전쟁 이후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우리는 저력이 있는 나라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까지 이룩해갖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룬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나라고 그거를 이루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현실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국민들이 힘을 함께 모은다면은 반드시 이 어려움과 위기를 탈출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서로 힘을 모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